저희는 오늘 경기도에 진짜 학군 때문에 이사 오는 대표적인 지역 평촌을 갈 거고요. 평촌에 전월세로 살고 있는 찐 주민이에요. 제가 이제 살면서 느꼈던 정보들까지 합쳐가지고 여러분들께 평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진짜 아이 키우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군지는 다른 수도권 지역들이랑 보는 게 좀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오늘 제가 현장에 가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사당역인데 얼마나 걸려요? 22분 걸립니다. 지금 범계역 도착했습니다. 저희 지금 범계역에 있고요. 4호선 라인과 같이 시민대로라는 평촌을 관통한 대로가 있어요. 일자리들, 관공서들을 좀 지나치면서 그리고 나서 평촌 중앙공원을 지나 학군 중심지라고 했잖아요. 학원가가 있는 기인마을, 향촌마을, 초원마을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범계역 앞인데 여기에 지금 롯데백화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으로 뉴카아울렛 있고 롯데백화점 건물 이 건너편에 사실 마트도 있어요. 평촌에서 뭐 백화점 오거나 아니면 마트에 장 보러 오신다 그러면 이쪽으로 정말 많이 오세요. 3번 출구 쪽 뒤로는 다 범계역 이제 로데오 거리예요. 이제 먹거리 즐기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또 많이 모이고 계세요. 여기 범계역 상권이 되게 큰 상권이에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가장 많이 모이는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촌이라는 지역에서 꼭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딱 짚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평촌이 30년 동안 누적된 인프라가 많긴 많은데 조금은 아쉬웠던 거는 지하철 노선이 4호선밖에 없었어요. 이제 GTX-C나 아니면 월판선이나 인동선까지 이제 컷오프라고 부르죠. 4개의 역이 지나가는 때가 이제 올 거고요. 그리고 평촌에 큰 메인 도로가 2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지나는 시민대로를 따라서 이 아래로 4호선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앞에 있는 라인이 이제 일자리들, 특히 이 건물 뒤로는 관공서들이 쭉 있거든요. 끝에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구청, 시청, 법원, 검찰청, 교육청, 세무서 같은 관공서가 이 건너편 라인에 쭉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관공서 라인 끝쪽에 평촌 스마트스퀘어라는 새로 생긴 일자리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관공서와 스마트 스퀘어 같은 직장들, 그 다음에 평촌은 특히 직장보다는 사실 학군이죠. 학군은 저희 지금 걸어가면서 보게 될 각각 마을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가를 가시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평촌의 학원가만큼은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촌 학원가가 왜 유명하냐면 학원이 밀집된 학원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평촌 학원가는 거의 400개 가까운 학원들이 400m 정도 되는 길을 두고선 양옆에 정말 빌딩으로 쫙 들어차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입시학원에 가던 예체능을 하던 평촌 학원가가 거의 빠짐없이 교육시킬 수 있는 모든 학원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걸으시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평촌이 평촌이잖아요. 말 그대로 평평한 마을이라 평촌이거든요. 평촌 오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막 경사도 있고 언덕도 있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근데 평촌은 어디를 가더라도 진짜 잘 구획되고 정비된 전형적인 일기 신도시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사실 유모차 끌고 다닐 때는 사실 너무너무 편리해요. 저희가 지금 범계역에서 내렸고 한 정거장 더 가면 평촌역, 거기서 한 정거장 더 가면 인덕원역이 있어요. 그래서 인덕원역에 기존에 이제 4호선만 있던 곳이 GTX-C, 그 다음에 인동선, 그 다음에 월판선, 여기 3개의 노선이 더 추가돼서 총 4개의 노선이 지나게 되거든요. 특히 GTX-C 같은 경우는 이게 뭐가 좋아 하실 수 있는데 GTX-C는 삼성역을 잇는 노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는 인동선,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에요. 생각보다 평촌에서 동탄 가는 게 멀거든요. 그 먼 곳까지 좀 빠르게 이어준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고, 여기 서 있는 곳이 평촌을 이렇게 둘로 가르는 그런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서 남과 북으로 위치로 나누는 게 있어요. 거기 안양시위에 보이는 이 도로가 시민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는 도로가 평촌대로거든요. 근데 이 시민대로에서 저 건너편, 평촌의 북쪽이라고 해서 평북,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가 저희가 가는 학원가 쪽 라인이고 평남쪽인데 월판선이 저 끝에 평북쪽에 들어오게 돼요. 소외됐던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판교라는 일자리로 있게 되는 되게 좋은 노선이 들어와서 월판선 때문에 평북쪽도 집값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됐었어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평촌에 살면서 가성비 있게 내 집 마련하고 싶다 그러면 평북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도로 혼잡도는요? 학원가는 너무 그 교통 체증량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학원가가 시간대별로 좀 교통이 달라요, 혼잡도가. 학원가를 그냥 평일 낮 시간에 지나간다, 크게 그렇게 혼잡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9시에서 한 10시, 10시 반 이 사이인데, 이 사이에는 이제 학원차, 그 다음에 아이를 픽업하러 온 이제 부모님들 차 때문에 학원가 주변의 도로는 절반 정도는 이제 대기하는 노란 차들, 학부모님 차로 사실 꽉 막히는 거는 맞아요. 이것도 약간 두 가지 모습인 것 같아요. 학원차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학원가가 이렇게 우리 마을 가운데 있어서 또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맞긴 맞아요. 일개 신도시를 되게 좋아하시는 게 길 한번 보세요. 잘 정비된 차 없는 쾌적한 길로 다니시는 거예요. 도로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뒤에 보시면 평촌은 이렇게 큰 대로 건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구름다리로 되게 많이 건너 다녀요. 여기가 이제 평촌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실 구름다리예요. 밑으로는 거의 왕복 8차로잖아요. 여기를 건너서 간다. 그러면 신호도 기다려야 되고 좀 위험하기도 한데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들은 이렇게 구름다리를 만들어놔가지고 되게 편하게 뭐 걸어가던 아니면 자전거를 타던 이동하기가 너무너무 좋고,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면 중앙공원 있고 끝에 한림대 성심병원이 보이실 거예요. 이쪽 평촌에 인프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학군 있는 건 기본, 거기에 공원 같은 환경이나 이제 대형 병원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만약 밤에 아파, 응급실 갈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거든요. 그냥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 큰 걱정 없이 그냥 가깝게 병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누리시는 만족도 중에 되게 큰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니까 그 저런 좀 재건축이 있을 수 있는 데를 보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일개 신도시 중에서 제일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정을 한 게 일개 신도시 선도지구인데, 평촌에 이제 꽃마을 2개 블럭, 그 다음에 샘마을 이렇게 해서 총 3개 블럭이 일개 신도시 선도지구가 지정돼 있는데, 이거를 보고선 여기를 내 집 마련해야 되냐, 일단은 가격이나 이런 조건들도 중요하잖아요. 재건축 된다, 뭐 리모델링 된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어떤 편의를 누리고 싶은지, 그게 첫 번째라 생각해요. 다 만족할 순 없지만 가장 여러 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곳들, 거기에 내 예산에 맞는 곳, 그게 먼저일 것 같고, 만약에 동등해, 그럴 때는 플러스 알파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단지를 선택하는 것도 좀 오래 가져갔을 때 미래 가치에 조금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겠죠? 평촌은 구획이 되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반경은 도보로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일산이나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일개 신도시 중에서 면적이 되게 큰 지역들이에요. 거기에 비교했을 때 평촌은 꼭 차가 아니더라도 뭐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웬만한 평촌 안에 신도시는 다 다닐 수 있어요. 규모가 안 큰 게 한편으로는 평촌 안에 있는 인프라를 평촌 어떤 마을이든지 누릴 수 있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는 평촌한테도 되게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가족 단위로 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실제 계신 평촌 시민분들의 인터뷰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평촌에 혹시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사셨다니까. 평촌 살면서 어떤 점이 제일 그래도 이렇게 만족하면서 사시고 계신 거세요? 교통 편리하고, 네. 운동장, 공원 큰 거 있고, 운동하기 좋고, 너무 좋아요. 지금 평촌에 계신데 이사하실 계획도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아, 너무 좋아서. 우리가 평수가 작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지, 뭐 다른 건 불편한 거 없어요. 젊은 부모들은 좋을 거예요, 아기 길러기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안녕. 안녕.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몇 학년이에요? 저요 4학년이요. 4학년. 혹시 어디 학교 다녀요? WC라고 그 국제학교가 있는 과천에 거기 다녀요. 과천 학교 다니면서 평촌에 사는 거예요? 평촌 산 지 얼마나 됐어요? 평촌 한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와. 지금 평촌은 어때? 살면서 좋아요? 네.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뭔가 편의시설이 정말 많고 오, 공원도 넓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중앙공원 자주 와요? 네. 평촌에 중앙공원이 사라졌어. 그럼 평촌 계속 살 거예요? 아유 그러면은 이사 갈 거예요. 중앙공원 사라지면 이사할 거예요? 네. 그러면 살면서 요거는 조금 불편해요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별로. 그건 별로 없어요. 평촌 학원가에 놀거리도 엄청 많고 학원도 엄청 많아서 아이가 있으면은 거기 근처에 이사 오는 것도 좋고 여기 근처에 이사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학원 걸어 다녀요? 네, 학원 걸어 다녀요.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얘기 있더라고요. 여기는 학원가 근처만 살기 좋지. 사실 그 외에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구치소 얘기도 있고. 평촌 안에 이제 구치소나 아니면 열병합 발전소 같은 시설들이 있긴 해요. 그런 시설들 때문에 평촌 조금 환경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런 시설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안 올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보기에 되게 좋거나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평촌의 이제 전체적인 입지를 보셔야 돼요. 4호선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나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선호하는 시설 때문에 아예 찾지 않는 그런 선호 요소는 아니라는 걸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촌은 보통 내가 얼마 정도 갖고 있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해요? 지금 가격 범주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평촌을 지금 되게 잘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20평대 기준으로 해서 평촌에서 좀 가성비 있게 갈 수 있다. 그러면 한 6억 선. 평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군, 학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을수록 8억에서 9억대 정도 되는 가격을 형성해요. 9억대에서 이제 호가로는 10억 가까이까지 형성을 하고 있어요. 저희 방송 왜 잘 봐야 되냐? 넓은 가격 범주 안에서 어떤 곳들을 좀 더 가성비 있게 봐야 되고 그 예산 안에서도 나한테 더 적합한 단지나 그런 마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갈라서 봐야 되는지를 알려면 저는 오늘 방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분들한테 좀 이런 평촌을 추천을 하세요? 뭔가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전 지금 시점은 평촌에서 내 집 마련을 하던 아니면 투자를 하던 사실 둘 다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내 집 마련에서는 내가 이 평촌이라는 지역을 어쨌든 선택했을 때 학군이 1번 이유라면 그 학군도 그냥 학군이 아니거든요. 요즘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학주 근접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학은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학원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주가 주거지거든요. 학교와 학원가와 주거지가 가까운 지역들을 학학주 근접이라고 부르는데 평촌이 그 학학주 근접이 다 되는 곳이에요. 저희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사거리를 보게 될 텐데 이 사거리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학원가 사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촌에 이 학원가가 학학주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를 하고 학학주 근접을 어떻게 나눠서 보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평촌은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저녁 시간대 오셔야 돼요. 지금 앞에 뭐가 펼쳐지냐. 정말 큰 대로. 이 거의 400에서 500m 가까운 이 거리 동안에 양쪽에 다 펼쳐진 게 다 학원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가를 보기 위해서 평촌에 저희가 이 시간대 사실 온 거예요. 와, 이게 지금 다 학원차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있는 데가 학원가 사거리예요.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다 학원 건물이 들어차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 블록 뒤로도 사실 소규모로 낮은 건물 안에 학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 사거리를 기점으로 학학주 근접을 나눠서 보셔야 돼요. 학원가에서 가장 가까운 그래도 이 안에서는 연식이 되게 좋은 아파트가 이제 기인마을 현대홈타운이에요. 기인중 같은 평촌에 3대 중학교가 있어요. 기인중, 그 다음에 범계중, 그 다음 평촌중이 있고 그 중에 하나 배정을 받으면서 학원가를 가깝게 이용하면서 연식까지 좋은 아파트가 저기 있는 현대홈타운이에요. 금액으로는 가장 비싼 블록이 저쪽 블록이고 기인마을 맞은편 향촌마을이 있고 향촌마을도 마찬가지 공부 잘하는 학교, 평촌중이 있고요. 여기도 충분히 학원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와 학원가, 그 앞으로는 평촌중앙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이제 향촌마을의 장점이고 대각선은 또 보이시는 데가 목련마을이거든요. 범계중도 공부 잘하는 3대 중학교 하나인데 범계중,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걸어서 학원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또 목련 같은 경우는 목련의 좀 앞쪽 단지, 6단지, 7단지 아니면 1, 2단지 쪽은 좀 범계하게 가깝기도 해요. 여기는 뭐 향촌이나 이쪽 기인이나 이쪽이랑 다른 게 대형 평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20평대를 찾는 분들한테는 선택지가 좁은 그런 마을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의 장점 학군과 학원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지금 저희 학원 뒤로 보이는 아파트가 이제 무궁화 마을 경남이라는 아파트예요. 여기는 뭐가 있냐 그러면 나머지 블럭은 제가 평촌에서 좋아하는 3대 중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남한테 아쉬운 게 딱 하나 이제 중학교 배정받는 중학교가 달라요. 여기 있는 경남은 신기중을 일단 배정받게 되고 근데 신기중이 공부를 못하는 학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비인중이나 범계중이나 평촌중이 워낙 공부를 잘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선호를 조금은 덜하게 되는 거고, 하지만 여긴 되게 장점이 보세요. 바로 앞에 그냥 학원이에요, 학원. 학원가를 되게 근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무궁화 마을의 장점이기도 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 평촌 같은 학군지에서는 그냥 학군차가 평촌 가야지 이렇게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몇 살이지? 아니 우리 아이가 어려. 우리 집에 되게 중요한 거는 아이가 걸어서 학원에 가는 거, 그냥 아이 혼자서 학원 다 끝나고 다음 학원을 갈 때 시간이 조금 비더라도 헤매지 않고 집에 잠깐이라도 왔다 갈 수 있는 거, 그냥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금방 안에 계시면 내 집 마련할 때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뭐 학원 같은 것들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좀 컸어, 더 이상 배정받을 학교가 없어, 학원이 더 중요해 라고 하신다면, 그 정도 나이 때면 아이가 조금 더 뭐 5분 10분 아니라 15분 그 정도 걸어도 상관없잖아요. 가성비 있는 그런 단지에 내 집 마련하셔가지고 학원을 또 이용하셔도 저는 그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학년 때 평촌에 왔는데, 평촌은 그래도 무난하게 일단 아이들 좋은 환경, 그냥 공부도 웬만큼 잘하는 학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아이 키우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저학년에서 이제 고학년으로 넘어가니까 학원을 좀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어디를 보낼까 좀 찾다 보니까 평촌 학원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주거지를 정하고 나면 이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이제 걸어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런 선호 요소들을 먼저 좀 정리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단지들을 이제 후보를 세워가지고 일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가 결국 가격이랑 연결이 돼요. 비인중, 범계중, 평촌중 같이 공부 잘하는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지만, 학원도 가깝지만 플러스 알파, 거기에 뭐가 있느냐가 또 가격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또 연식 좋은, 그 다음에 학원가도 단지에서 거의 이어지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비인마을 현대홈타운이 가장 가격이 비싸고, 비인마을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5구 24평이죠. 5구 기준으로 지금 9억 후반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뭐 호가는 한 10억 초반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이제 봤던 단지들 중에서 향촌마을 같은 경우도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 가지고 있고, 여기도 학원과 가까운데, 얘는 대신에 저쪽 앞에 단지는 평촌중앙공원이라는 환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 향촌마을이 비인마을 다음에 가격이 향촌 현대 뭐 4차, 향촌 현대 5차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요 안에서도 또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방이 2개냐 아니면 계단식이냐 복도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평촌 안에서는 또 가격이나 선호도 차이가 나요. 이쪽 평촌 남쪽은 대부분 방이 3개긴 해요. 근데 유일하게 향촌 마을에 이제 아파트 1개가 방이 2개긴 한데, 그래도 계단식이고 그 단지는 중앙공원이 또 가까워요. 그런 것들이 좀 가격을 상쇄시키긴 하는데, 방 3개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2개는 조금 아이를 둘 이상 키운다 하시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 향촌 쪽에서는 이제 가격대로 보자면 한 8억대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무궁화 마을 쪽은 6억대로도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의 10억 육박한 가격부터 6억대 가격까지 가격 범주가 이 사거리를 두고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여기 내 집 마련하고 싶지? 그걸 잘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좀 후보를 골라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 지금 비인마을 현대홈타운에 가가지고 평촌 학원가에서 이제 이 지역에 내 집 마련할 때 아파트를 볼 때는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봐야 될지를 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데가 아까 평촌에서 학군, 학원가, 그 다음에 연식, 양호한까지 다 갖추고 있다는 기인마을 현대홈타운에 와 있는 거예요. 기인마을에서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제 뒤로가 1단지, 그 다음에 이 오른쪽 2단지인데 2개가 이제 배정받는 학교가 좀 달라져요.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귀인초, 그 다음에 귀인중을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고, 1단지로 온다, 초등학교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평촌초, 귀인중, 그 다음 범계중, 2개 중에 이제 하나의 중학교를 이제 배정받게 돼요. 그냥 기인마을 현대홈타운 학군 때문에 여기 가야지 이렇게 오셨다가 막상 내가 원하는 학교가 또 어떤 곳이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단지별로 배정받게 되는 학교가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하나 꼭 해주셔야 되고, 또 뭐가 있냐, 그러니까 1단지에는 20평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찾는 게 20평대다 그러면 선택지는 하나, 2단지로 가시면 돼요. 그래도 내가 좀 좋은 학교, 학군 챙기고 싶다라고 하실 때 제가 하나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학군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학군을 찍어서 초등학교 학군을 누르면 어떤 단지가 어떤 초등학교를 가는지 범위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럼 범위를 또 일단 하나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면 좋은 게 뭐냐면, 각 학교에서 학생 현황을 볼 수 있어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늘어나고
학급 수가 늘어나는 그런 학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학군 좋은 중학교로 갈 수 있는 초등학교들의 공통점이에요. 평촌에 오고 싶다. 눌러보세요. 우리 아이 어디 초등학교 보내면 그 학교는 지금 고학년이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가장 최신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학생 현황을 연결시키는 링크들이 있거든요. 최신 버전으로 학년당 학급 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근데 저기 뒤에 중학교 있네요? 뒤에 가면서 저희가 보일 건데, 저 이제 빨간색 되게 강렬하게 빨간색이 보이는데, 저 중학교가 평촌에서 가장 이제 선호 높은 중학교 중에 대표적인 중학교, 귀인중학교예요. 지금 저희가 1단지, 2단지 사이길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 길 그대로 나가면 바로 중학교예요. 그리고 바로 앞으로 나가면 학원이 있죠. 그러니까 학원과 이 뒤쪽으로는 평촌의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제 식당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먹자 골목 쪽은 뭐 학원이랑 꼭 상관없더라도 평촌 주민분들 외식하러 많이 나오는 그런 먹자가 뒤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학원가 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평촌은 신축, 구축은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평촌 학군이 가지는 힘이에요. 보통 지역에서는 사실 신축이 가장 가격이 비싸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신축이 뭐 가격이 안 비싸냐, 그건 아닌데, 기인마을 현대홈타운도 2002년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한 20년이 그래도 훌쩍 넘은 아파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격이 9억 후반이고, 최근에 들어온 신축들은 평촌 옆에 경수대로 그 외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신축 단지들의 가격이 8억대, 9억대 이 정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평촌에 있는 92년식 아파트,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본 2002년식 기인마을 현대홈타운 이런 아파트와 초신축 단지들이 20평대 기준으로 가격 순서가 거의 비슷하거나 신축이 가격이 더 싸기도 해요. 저희 지금 학원가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43분이고 지금 8시 43분 기준으로 지금 이미 평촌 이 대로 왕복 8차로에 이미 대기하고 있는 학원차들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1시간만 더 흐른다 그러면 지금보다 제가 봤을 때 한 1.5배 더 노란 차들이 생길 거예요. 저도 여기 학원가가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재봤어요. 이 메인 블럭이 거의 한 780m가 되더라고요. 이 500m 가까운 이 거리 안에 양 길가에 다 학원으로 지금 들어차 있는 거고, 일단 보시면 여기 학원이 그냥 몇 개 유명한 학원 뭐 프랜차이즈 있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과목별로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면 수학, 뭐 논술이면 논술, 아이들이 움직이는 그 시간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컨디션까지 같이 생각해가지고 필라테스, 요가 이런 학원들까지도 다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고 중간에 뭐 체력을 챙기거나 아니면 또 중간에 시간이 뜰 때도 있잖아요. 근데 뜨는데 공부를 또 하기 애매해. 그렇다면 체력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학원들까지도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 학원뿐만 아니라 뭐 스터디 카페, 그 다음에 아이들 간식 먹을 수 있는 그런 상권들까지 이 안에 아이 교육시키기 위한 상권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녁 이제 9시가 됐고 여전히 30도는 내려왔어. 28도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시원한데 카페 가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링님도 여기 사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의 일상은 어때요? 평촌은 아이들이 일단은 거의 마을마다 학교가 있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거의 다 도보권으로 가요. 아이가 일단 아침에 집에서 가까운 초등학교를 가고, 좀 학원가 근처 아이들과 학원가에서 거리가 도보권이 어려운 아이들의 일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학원가 근처다 그러면 학교 끝나고 영어학원 가고 수학학원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떴어 그러면 근처에서 이제 간식도 먹고 뭐 스카도 가고,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소품샵 이런 데 있잖아요. 구경하면서 아이들 시간 보내다가 또 다음 학원 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근데 학원가에서 조금 멀리 사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한계는 있더라고요. 15분 정도까지는 걸어가기도 하는데 그거를 넘어가면 마을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학원차를 타고 다시 학원가에서 또 마찬가지 그 아이들도 이제 학원 가고 또 간식 먹고 또 다음 학원 가고 그냥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그리고 저녁 되면 학원가 근처에 거주하는 학부모님들은 일단 슬리퍼를 끌고 그러니까 편하게 도보로 와서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요. 학원가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학원차가 무조건 다 모든 학원이 학원차 운영하진 않거든요. 직접 아이들을 이렇게 태우러 오기도 하시고, 못 간다 친구 부모님한테 잠깐 부탁도 하고 평일에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링님은요?
저희는 저학년 때 조금 잘 몰랐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저희 집에 학원가랑 도보권은 아니거든요. 걷는다면 걸을 수 있는데 그래도 걸어서 간다면 아이 걸음으로 거의 20분 가까이 걸어가야 돼요. 큰 도로도 몇 번 건너고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 끝나고 마을버스 타거나 아니 학원 끝나는 시간이 9시 반 거의 10시가 다 돼간다 그러면 버스를 혼자 타고 오는 거 조금은 걱정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퇴근길에 이제 아빠가 태워서 아이 픽업해서 집에 돌아오고 그런 게 거의 일상인 것 같아요. 주말에 평촌 사는 가족들은 어떤 또 일상을 보내는지 궁금해요. 주말은 아까 저희 제일 처음 시작했던 롯데백화점 이제 뉴카 아울렛 있는 범계역 쪽에서 쇼핑한다 그쪽도 많이 가고 평촌은 일단 특징이 평촌 블럭 안에서만 있진 않아요. 절대 평촌, 과천, 의왕, 군포 여기랑 되게 생활권이 많이 묶이거든요. 차 타고 한 10분? 의왕에 이제 아울렛이 있어요. 타임빌라스라고 해가지고 브랜드도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막 팝업들도 많고 잔디도 되게 넓게 깔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의왕 타임빌라스도 평촌 사람들, 뭐 의왕 사람들, 뭐 판교 쪽 분들까지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들도 가고 간혹은 또 서울 쪽으로 또 가기도 하고 빈도로는 사실 평촌 안에 또는 의왕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혹 여기 살면서 솔직히 이거는 조금 살면서 좀 불편함을 느낀다 싶은 그런 점도 있으세요? 교통적인 부분에서는 여기서 막 강남을 가던 아니면 도심권을 가던 어느 직장을 가도 사실 거의 한 번만 환승하면 1시간 안에 다 갈 수 있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또 직통 노선 없이 한 번은 환승해야 된다는 게 만약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아쉬운 점이 될 수는 있겠죠. 주차도 힘들다고 사실. 평촌뿐만 아니라 이제 일기 신도시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일 것 같아요. 지상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주차할 수 있는 그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밤 늦은 시간에 가면 기존 주차 라인 말고도 그냥 차를 막고 된다든지 이렇게 기어를 중립에 놓고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일기 신도시의 구축에서는 생각보다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만약에 나한테 주차가 큰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함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근데 평촌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주차보다는 아이들 큰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 그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주차를 살짝 양보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의 학교와 학원가를 양보할 것이냐 두 개 중에 그냥 우리 집에선 뭐가 더 우선순위지? 그냥 그거를 생각해서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평촌 이사 오기 전에 사실 저도 이사를 정말 자주 다녔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말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부동산이라는 걸 조금은 나도 이제 알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 경기 남부권에서 이사를 특히 많이 다녔거든요. 수원에 4개구 다 살아봤고 평촌 오기 전에 직전에는 의왕에 있었어요. 이사를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던 게 의왕과 평촌이 바로 길 하나 건너인데도 그 미묘한 학군의 차이 때문에 옮기고 싶은 게 그냥 아이 키우는 엄마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되게 빨리 했거든요. 26대 결혼을 했고 이제 아이는 거의 30대 초반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워낙 또 어린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까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질 생각을 못했어. 회사에서 되게 운 좋게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임대 아파트에서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신축 임대니까 너무 좋잖아요. 제가 착각을 했던 거죠. 그건 내 집이 아니잖아. 저는 그냥 임대기 때문에 싸게 빌려서 사는 거였는데 마치 그 집이 제 집인 것 같은 착각을 한 거예요. 돈을 모아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안주해서 오히려 쓰고 놀러 다니고 그냥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니 모아진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고 내 집을 정말 살 수 있는지 아닌지 내가 관심 갖고 한 번만 찾아봤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는 순간이 꼭 오더라고요. 내 집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드리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집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 가지면서 알아볼 때 저는 마당 있는 집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했냐? 마당 있는 타운하우스들을 진짜 많이 보러 다녔어요. 생각해보면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예산이 맞는 것도 아닌데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정말 막 용인 끄트머리, 동탄 끄트머리 이런 데 타운하우스를 막 보러 다니고 심지어 저는 계약도 할 뻔했어. 저희 양쪽 부모님들이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 오셔가지고 말리셔가지고 사실 계약을 못한 거였어. 지금 생각하면 뒤에 눈에 뭐가 씌었던 거죠. 그 집을 만약에 지금 샀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전히 저는 그 집에 대출을 갖고 있지 않을까. 돈도 못 모으고 팔지도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계속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진짜 사실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로망 하나만 가지고 집을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집을 볼 때 어떻게 뭐 위치라든지 아니면 입지라든지 뭐를 보고 사야 될지 모르고 사면 자칫하면 과거에 제가 할 뻔했던 실수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학군지 평촌 보면서도 학군지는 이런 것들을 봐야 돼 알려주신 게 이런 맥락도 있는 거네요. 똑같이 막 평촌 학군지야, 뭐 분당 학군지야, 뭐 대치동 학군지야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학군지라고 해서 그 지역의 모든 아파트가 똑같은 학군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목적, 제가 아이 나이, 그 다음에 뭐 학교를 원하냐, 학원가를 원하냐, 둘 다 원하냐 이거에 따라서 선택하는 반경이 좀 달라질 거라 그랬잖아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거기에 내 예산을 붙여본 다음에 학군지 안에서도 우리 집에 맞는 내 집 마련 또는 내가 원하는 집을 잘 골라서 사시면 그래서 만족하면서 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과천이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이 올랐어요. 거의 2, 3억 가까운 돈이 올랐고 분당도 2억, 3억 가까운 거의 상반기 안에 올랐던 금액이 그 정도 규모예요. 평촌이라는 지역이 과천, 분당에 비해서는 아직 덜 오른 곳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평촌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한테는 꼼꼼히 살펴보고 나한테 맞는 단지 잘 비교해보고 골라서 이제 내 집 마련 하신다면 그래도 시간 지나고 그냥 내가 아이 잘 키우면서 여기서 편하게 잘 거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와, 파리님 이제 진짜 밤이에요. 곧 10시입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학원 끝날 시간이 돼서 아이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과거 9년 전 파링님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고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겁먹지 말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못했던 게 아는 게 무서웠어. 근데 그냥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동네방네에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좀 보여드리는 이유도 알고 나면 생각보다 그냥 내 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냥 첫걸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발만 떼보자. 정말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지 그 지역의 아파트들에 조금만 관심 갖고 가격이라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여기서 한 발짝 더 내서 용기를 낸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막연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낸 시간이 저한테 거의 한 9년 정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흘려보냈던 기회들 또 동시간에 기회를 잡았던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보자면 아 그때 내가 왜 좀만 더 용기를 내지 못했지라는 마음이 항상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9년 전에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우리 한 발만 더 용기 내보자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지 되게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저희가 대신 이렇게 평촌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오늘의 기회로 평촌을 더 재미있게 그다음에 더 좋은 집을 잘 비교해서 저는 골라내실 거란 생각이 들고 더 궁금한 지역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대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